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 정종화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70년을 맞는 해인데요. 현대 한국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을 에서 잊어버리기보다는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6.25 전쟁이 진행된 3년간의 시간은 한국 영화사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인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미공보원, 공보처, 국방부 같은 군과 관에 소속이 돼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기록영화, 뉴스영화를 특히 만들었죠. 그리고 피난도시 부산, 대구, 마산 같은 곳에서는 극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김종원 쌤과 말씀을 나눌 영화는 올해 초에 한국영상자료원이 수집하고 디지털화된 3천만의 꽃다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6.25 전쟁을 소재로 제작된 첫 번째 극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평론가이자 영화사가이신 김종원 선생님을 모시고 3천만의 꽃다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원입니다.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가 35mm 필름으로 만들어졌는지 16mm 필름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 확실치는 않고요. 지금 영상자료를 수집한 버전이 16mm 프린트이고 사운드도 없고 또 이 오프닝 크레디트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 작업에 참가하신 분들, 배우들을 특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 기간 동안에요. 이 만들어진 영화가 모두 26편입니다. 그래서 극영화가 17편이고요. 기록영화가 9편인데 이 지금 영상자료원에는 태양의 거리에 이어서 3천만의 꽃다발이 수집되었습니다. 되게 이제 귀중하고 희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를 보신 소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첫째는 다큐멘터리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승전결이 완벽해요. 평화에서 전쟁에서 그리고 상흔해서 다시 화해로 들어가는 이 과정.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덕목이라고 한다라면은 단순한 극영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3천만이 볼 수 있는 당시의 시각으로 봅니다만은 민족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 활동했던 영화평론가 장갑상 선생님께서 이제 부산에 있던 지역 일간지 민주신보라는 지면에 평을 남긴 일부를 보면 이 영화에 대한 평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뉴스 영화의 복사와 단조로운 실사의 장면이 기록 영화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이제 비평을 하셨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극영화들이 이렇게 6.25 전쟁 시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록 영화의 푸티지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서 어떤 리얼리티를 만들어내거나 그 국방부나 이런 어떤 군 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푸티지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공간들 지금 아까도 보면 이제 포병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영화와 기록영화가 좀 혼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 6.25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극영화의 어떤 경향일 것 같고요.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작품이 이 3천만의 꽃다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시면서도 철저하게 멜로 터치로 가져간 거예요. 예. 보통 한국 영화사라고 하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영화사가 서울에서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6.25 전쟁 시기에 피난 도시에서 부산, 대구, 마산 같은 그런 피난 도시 지역에서 영화들이 제작이 되고 또 어떤 기존의 서울의 영화인 기성 영화인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에 관심이 있고 예술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런 어떤 피난 도시에 이 서울에서 온 영화인들이 또 이렇게 합류하고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희망하고 꿈꿨던 영화를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희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6.25 전쟁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 차관인데요. 네. 임시 수도가 부산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마산에서 영화의 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이 3천만의 꽃다발이 갖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정진업 같은 시인들, 정진업이가 시나리오를 썼다라는 것이죠. 김수돈이라는 1930년대 문장에서 정지용 선생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이 영화에 직접 출연했다는 사실입니다. 홍영철 선생님이 쓴 부산영화 100년이라는 데를 보면 이 영화에 참여했던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제작은 마산 출신의 사진작가 김찬영, 그 다음에 이 원 이야기를 만든 게 김재우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원안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정진업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김찬수라는 분이 촬영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리된 내용을 보면 다 일제 시기부터 활동을 했었던 뭐 양준남 감독이 편집을 맡았다고 되어 있고, 양준남 감독 이제 거기. 그다음에 함한섭 기사가 조명, 박시춘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바로 박시춘이라는 분이 그렇죠. 음악을 맡았다는 담당했죠. 것이죠. 박시춘은 뒷날 청춘 상곡선에서도 김시스터즈인가요? 김시스터즈. 기용해가지고 바로 그 뮤지컬 드라마적인 그 장점을 살려내는 장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첫 시도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 지금 크레디트가 없긴 하지만 박시춘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음악가, 작곡가. 작곡가. 박시춘이라는 작곡가가 이 영화에서 음악을 담당을 했고, 여기 지금 뭐 목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노래하는 장면들이라든지 위문 공연을 하는 장면에서 아마도 그 박시춘 그 음악가가,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영화 전체 음악을 좀 설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순이가 위문 공연한 장면인데 실제로 위문 공연을 하는 장면들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 순이 역의 배우가 아마추어 배우이지만 마산에서 활동했던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가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노래도 부르고 실제 이 당시에 역할도 크잖아요. 역할도 크고 그러니까 영화의 극영화 속에 어떤 무대 공연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뭐 아기들의 공연이라든지 또 아까 그 뮤지컬적인 요소들도 있었고, 또 앞에 가장 영화의 첫 부분 인트로에는 마을의 또 농악 장면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 영화 속에 무대극의 요소들도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당시에 이제 이 피난 도시에서 부산, 뭐 대구, 마산 같은 피난 도시에서 이 전쟁에 지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어떤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연이라는 배우가 이 기록에 하면 본명은 최윤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최호민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고, 이 당시는 22살의 청년이었어요. 마산고등학교 무용학도였는데 바로 신경균 감독의 첫 작품 순정의 해역 때 조감독으로 있었던 정진업이가 소개한 청년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최호민. 뒷날 최현입니다. 그 지역 아마추어 배우들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는 어머니 복혜숙, 그리고 간호장교인 황여희 간호장교 빼놓고는 다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배우들 영화에 처음 출연하게 처음 나오는 마산 지역의 아마추어들을 썼다. 최현 배우는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50년도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 시집가는 날에는 절름발이를 표방한 양반집 도련님으로 나오죠.
그때부터 채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예. 58년도에 자유 결혼. 거기에 또 출연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몇 편 해서 약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3천만이 꽃다발에 출연해서 몇 년 후에 최현 무용연구소를 만들어요. 55년도에. 예.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시집가는 날을 비롯한 일련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조선무용, 전통무용회, 그래서 김천흥과 같은 무용가에 의해서 사사를 받으면서 후학들을 가르치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최연이라는 배우, 무용가를 처음으로 경했다라는 것이 흥미가 됩니다. 저는 이분이 그 해방 이후에 네. 첫 번째 스타라고 스타죠. 생각합니다. 자유만세라는 그럼요.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이 황리란 여배우가 신인 배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황여인은 자유만세에서 이제 신경균 감독의 깊은 인상을 받고 아마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영화를 할 때는 꼭 불러내서 한번 기용해야겠다. 죄 없는 죄인, 독립전야, 이게 최인규 감독 작품들 중에 일부 나오고 그 이후에 딴 사람 작품으로는 나온 기억이 없는데 몇 작품에 이제 출연하시고 영화에는 더 이상 출연하지 않았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자유만세가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그 대중들에게 심어준 그 이미지라는 게 아주 선명하죠. 어머니 역시 뭐 무성영화 시대부터 활동했던 복혜숙 할머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해방 공간에서 보여줬던 것이 194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4편이 있지 않습니까? 3.1혁명기, 똘똘이의 모험, 자유만세. 이렇게 4편이죠. 4편 중에 똘똘이의 모험을 어머니를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역을 여기다 기용하지 않았나. 복혜숙 배우를요. 그리고 복혜숙 배우가 사실은 1940년 조선 영화 수업료에서 할머니 역으로 그때부터 할머니 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자유만세에서 그 황여일을 했고 어떤 눈여겨봤고 복혜숙은 뭐 그 전부터 워낙 잘 알고 알고는 있으니까. 있었겠지만 똘똘이의 몸에 등장을 했던 것들을 또 에서 주목했을 것이다. 숙녀도 또 있고. 신경균 감독이 1930년에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영화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토로 가고요. 교토에서 신코키네마라는 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견습 생활을 하고, 그리고 JO 스튜디오라고 이제 일본에서 발성 영화를 만들던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녹음부에 있었다고 해요. 이 신경균 감독이. 그래서 이제 발성 영화 녹음이라든지 발성 영화에 대해서 있다가 연출으로 다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34년 혹은 35년 시점에 이제 당시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왔고 36년에 순정협 청구영화사를 만들고 이제 이 신경균 감독이 고향이 대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영화사를 만들고 이제 순정협이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맹서도 냈고 감격일기. 해방 공간에서 일제강점기 말기에 만들고 그 이후에 이민자가 나와 있는 여자 일생이라든가 많은 영화에 60년대까지 감독을 영화를 했습니다. 만드셨죠. 60년대까지 했죠. 일제 시기에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셔서 친일 국책 영화를 일제 말기 때 만드시고 또 해방 공간에서는 또 계속 또 영화를 만드시고 47년도에 새로운 맹세에서 최은희를 배출시키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6.25 전쟁기에도 영화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맹세 이후의 작품이 바로 3천만이 꽃다발이죠. 3천만의 꽃다발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한국 현대사의 근현대사의 국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여러 기간들의 일제 시기부터 해방기, 6.25 전쟁기, 50년대, 60년대까지 어떤 특정한 그런 시기들에 다 걸쳐서 영화를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떤
어떤 기록에 의하면 7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44분 정도의 분량인데 특별히 빠진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다 이제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영화로 한다라면은 1시간 정도 돼야 되거든요. 예. 부분적으로 그 전쟁 씬 같은 데서 좀 많이 좀 잘려나갔을 빠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컨대 그 뉴스 필름 같은 것들이 몽타주 돼 있죠. 예, 그런 푸티지들이 것들이, 기록 영화에 푸티지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리얼한 그 영화의 흐름을 굉장히 그 원활하게 해주면서 어떤 긴장감, 전쟁이라는 상황을 잘 끌어냈다고 봅니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되는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영화가 지금 사운드도 없는 상태로 수집이 되었고, 또 당시에 지금 현대 영화들처럼 멜로드라마의 이런 표현들이 좀 미숙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들을 좀 추측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영화인 것 같습니다. 6.25 전쟁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없고 또 비평도 짧은 비평들만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의문으로 남는다는 거지. 예, 의문들이 인서트 생기는 거죠. 부분에 그 어머니하고 애인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복선일 수는 있겠다. 하나 그것을 진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여기서 상황을 보여주지 않죠. 안 보여주니까 그게 의문입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게 낫겠다고. 예.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들이 말하자면 서로 얽혀가지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혼석이 있어요. 거기 리도 있어요. 옥석이 있는 중에 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일단 극장용이라는 것도 의식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그러면서 소위 반공 의식을 부여했다. 여기다가 무슨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죠. 전쟁 6.25라는 전쟁 상황만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전쟁과 모성애예요. 예, 맞습니다. 전쟁과 모성애. 그건 뭐냐면 그 꼭지점이 도달하는 것이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를 녹여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3천만이 꽃다발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지금 발굴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 같은 해인 1951년도에 손전 감독이 내가 넘은 38선 또 오랑캐의 발자취 1년에 영화가 한 5편인가 그 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것이 정말로 천행이죠. 영상자료에서 입수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천행입니다. 나머지 작품들을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접근했던 일련의 그 영화들 일면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눈 뜬다. 2중 3중으로 보인다. 애인 얼굴부터 떠오르는데 할머니, 어머니 생각도 없어. 애인이 3중 4중으로 보이잖아요. 자식이 무사히 이거 치료가 됐다. 눈이 보인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반가워서 울려고 그래. 어머니는. 축하합니다. 거의 변사 같으십니다. 변사처럼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어머니라고 울부짖으시죠.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보이면 됐지 않냐.